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응용으로 한번 헤드앤숄더가 나온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헤드앤숄더라 하면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파동이 하나 그려지고,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또다시 이 파동이 나오죠. 이 파동이 나오는데 재차 눌리고 나서 이렇게 두 어깨를 만들고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 하락하는 것을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상승 이후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어깨를 만들면서 이런 구간까지는 떨어지는 패턴을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두 어깨를 머리, 두 어깨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와서 헤드앤숄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일단은 포스코 ICT 그리고 두 번째 3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ICT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머리, 두 어깨 말씀드린데도 이런 구간까지는 보통 떨어지죠. 이것도 하락이 나왔고 3기는 보면 머리, 두 어깨, 하락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3기랑 포스코 ICT의 헤드앤숄더 이후의 흐름이 다르죠. 포스코 ICT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3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차이는 그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봤을 때는요.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서. 왜냐하면 이런 구간을 아직 돌파시켜주지 못했죠. 이런 구간. 이거는 엄청 뚜렷한 헤드앤숄더의 그림은 아닌데 헤드앤숄더는 맞아요. 보통 헤드앤숄더를 하면요. 이렇게 어깨를 만들고 여기까지는요. 이 어깨 라인에 근접했을 시점이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 3파동을 그리면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어깨가 만들어질 때 혹은 이 전 어깨에 도달할 때쯤엔요. 일단 여기서는 일단 매수를 보류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눌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잡는 게 아니겠죠. 3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시면 이 두 어깨를 만들 때 이 종가상 여기를 돌파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잠깐 돌파는 시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눌린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에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눌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정고 횡보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뚝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 이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타로. 3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가다가 뚝,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감기가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눌렸으면 이 어깨 부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어깨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포스코 ICT는 보면요. 이 두 어깨를 만들고 하락을 했지만 이 캔들 집중하세요. 이 캔들. 그리고 거래량도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두 어깨를 이 전고점 아니에요. 이 머리 부분 아니라 이 두 어깨를 돌파시켜줬어요. 돌파.
근데 돌파할 때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러면 이때부터 차트를 다시 살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살리는 차트.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이런 데서 다시 잡는 게 이런 데서 잡는 게 낫겠죠. 저는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는 매도하고 만약에 이 차트가 다시 이런 구간을 다 재돌파한다면 이전 두 어깨를 기준으로 돌파했을 때 다시 눌림해서 거래량 보고 매매하는 거죠. 그럼 이걸 또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3기는 두 어깨 부분 여기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돌파.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주면 이것도 이 전고점까지는 이 머리 부분까지는 가주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오히려 죽고 있죠. 물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박스권 돌파해서 이 어깨 부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돌파하는 걸 보고 여기서 팔면 파는 것보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파는 건 여기에서 파는 게 더 좋겠죠. 수익률 면에서. 여기는 5% 먹을 걸 여기서는 3%밖에 못 먹으니까 2%밖에 못 먹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매매하는 것을 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짜 고수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더 갈 걸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정석적인 패턴을 봤을 때 이 두 어깨를 다시 종가상 돌파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이 라인을 기점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죠? 이것이 헤드앤숄더를 비롯한 기술적 분석이에요. 두 어깨를 만들고 다시 재돌파했을 때 이런 라인에 거래량을 보고 누릴 때 매수한다. 그럼 딱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장중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손절은 어떻게 해요? 이 기준봉, 급등한 봉의 시가나 아니면 이런 지지라인을 보면서 손절을 해도 되겠죠. 보시면 여기가 강한 매물대예요. 근데 그 강한 매물대를 여기서 갑자기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매물대 안에서는 지지가 일어납니다. 반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밀린다면 빠르게 손절이 가능하고 밀려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매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스프링 작용을 해요. 튕겨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헤드앤숄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응용이죠, 응용. 보통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어깨를 만들고 하락하지만 다시 살리는 경우에는 이 두 어깨를 종가상 돌파하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을 지지라인을 잡고 매매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숙지를 하시면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손절과 우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매할 수가 있게 돼요. 기준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이런 기준이 하나하나 추가가 된다면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시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이런 1파에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1파동에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거 생방송 라이브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날 방송에서 이 종가 매매로 들었던 종목인데 상승이 나왔네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무튼 헤드앤숄더 이후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